짠! 짠. 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부장님. 아이, 저 어디 가셔갖고 네. 우리 이렇게 따로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나는 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뭐 새벽 방송은 별일 없고요? 뭐 별일이 없게끔 열심히 또 하고. 퍼스트 클래스는 순환하고 있고요. 뭐 시청률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새벽을 두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리워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침에 쿵짝쿵짝 하던 그 시절. 네. 네. 저도 이제 퍼스트 클래스의 그 분위기가 그리워서 이렇게 부장님께 또 시장 얘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그래도 자기소개는 해야 되니까. 예. 네. 저는 뭐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그 조성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초고속으로 이제 두 계단을 뭐 하던 대로 해야죠. 뭐. 네.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뭘 할까 하다가 최근에 환율이 뭐 연일 강세여가지고 이게 괜찮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퍼스트 클래스에서 뭐 코스피 이제 지수보다는 환율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환율이 사실 이게 지금 1260원, 70원 이 구간이니까 뭐 당연히 연중 최고치고, 그리고 이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사실 강하게 돌파한 사례가 과거를 봐도 뭐 2008년 뭐 이 리먼 사태한 원체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이후에 보더라도 뭐 2016년 정도의 그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재작년에 그 코로나 패닉, 그때 이후에는 사실 그 1200원을 강하게 뚫고 가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강하게 뚫고 가는 것은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일종의 그 시스템 리스크 정도는 돼야 그런 정도의 환율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뭐 미국의 뭐 긴축 강화다, 뭐 여러 불확실성이 있긴 해도 이게 지금 당장 시스템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는 악재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거의 1300원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요즘엔 저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뭐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환율 보면 더 불편해요. 왜 이렇게 그러면 환율 강세 흐름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트리거가 이제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켰고, 또 그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폭도 지금 뭐 높이는 쪽으로 가니까 사실 그때 이유였을 거예요. 3월 말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210원 정도니까 그때면 그래도 뭐 좀 내려오겠거니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사실 코스피 자체는 2700원에서 계속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환율이 완전히 이렇게 치솟아 있다라는 거는 여러 좀 불확실성을 미리 선반영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지금 지수하고 환율이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환율이 지수 따라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지수가 환율 따라서 안 좋죠, 그러면. 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죠. 네, 그런 생각.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신유물 채권 금리 네. 미국에 네. 이게 뭐 3% 근접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이런 경계감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녹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FOMC 이후로도 시장의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빅스텝, 그리고 이제 좀 걱정하는 건 자이언트 스텝. 네. 0.5%냐 0.75%포인트냐,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25bp 가지고도 막 얘기해갖고 막 불안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빅스텝이면은 안도하고 자이언트 스텝이면 또 우려하고, 또 이걸 끝나나? 또 뭐 저기 파월 형님의 또 코멘트, 이거까지 다 들어야 이제 영화 한 편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이제 빅스텝 쪽에 조금 기대감을 갖고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빅스텝을 좀 선반영했다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은 많이 피곤해질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연준에 네. 이 통화정책에서 이 긴축이라는 게 누가 봐도 이게 경기가 좋아서 긴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경기가 살아난 적은 없거든요. 미국의 1분기 GDP도 예상외로 역성장한 것도 결국엔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 생각은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경기를 동시 잡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월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70%를 차지하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치솟으면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이제 좀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물가부터 잡고 보자는 좀 궁여지책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 상황을. 그래서 물가를 좀 어느 정도 좀 때려 잡아놨더니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제 소비가 지탱이 되고, 사실 이런 호석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그죠?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건 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거지만,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생겨요. 결국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들의 이자 비용이 또 증가하니까. 그러면 또 그대로 또 이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파월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좀 때려잡겠다 쪽의 포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뭐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거 다 알았고 그냥 네. 그거 시장에서 인정하고 용인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25bp일 때는 그 용인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유례없는 인상폭, 이게 걱정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5월에 0.5%포인트 했다고 칠게요. 그럼 6월에 또 했다고 쳐요. 그죠? 이런 식으로만 이제 0.5%포인트씩만 계속 한 4번만 올려도 2%포인트 금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만 올리나? 우리도 이제 결국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유지해야 되니까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안 들어오고 있는데 금리까지 저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계산상으로 이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25bp씩만 올려도 사실 주요 상대국에서는 그 나름의 상황을 보면서 뭐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치는데, 어쨌든 달러 보유국인 미국이 이 정도 폭으로 가파르게 올리겠다 그러면은, 그런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나라들은 뭐 어느 정도 버텨나간다고 치지만, 좀 이제 취약한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또 몇몇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 진짜 그때 우리도 예전에 뭐 IMF 겪은 게 결국 태국의 바트와 폭락에서 나비 효과로 쓰나미가 몰아닥친 것처럼 그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올리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는 않고 모멘텀은 없어 보이고 시장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 많이 없어요.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시장 올해는 재미없겠지? 그냥 박스권이겠지? 올해는 돈 못 벌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부장님은 최근에 시장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좀 전략을 짜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초점 맞추는 거는,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에 뭐 좀 단타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시세 연속성도 없고. 아, 저는 단타를 이제 끊었거든요. 잘 단타가 나요 지금. 네, 저는 이제 뭐 장중 방송을 안 하고 보니까 좀 약간 한 발짝 뒤에 물러나고.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단타로 그냥 치고 빠지고 챙겨놓고 치고 빠지고, 뭐 그것도 잘 맞으면 좋은 거고, 그죠? 근데 우리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뭐 하반기에 유망한 업종이 무엇이냐 몰라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보이질 않아. 근데 이제 그때 시장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드는 인플레이션이니까, 요즘에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매일매일 옷을 바꿔가면서 막 이제 섹터별로 시세는 나잖아요. 뭐 철강주 갔다가 사료주, 뭐 곡물주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수급이 좀 빠지고 들어가는 미세한 부분만 캐치해가지고 뭐 치고 빠지는 거. 근데 치고 빠지는 것도 요즘에는 보면 급등이 나와도 장중에 한 5분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주식을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할 때도 지금은 종목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은 뭐 종목 뭐 대충 벌려놓으면은 그중에 올라오는 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저기 4월 마지막 거래일에 그 뉴욕 증시 막 폭락해갖고 얼마나 걱정 많이 했어.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뭐 잘 버텨줘서 뭐 가슴은 쓸어내렸지만, 그 잘 버텨줬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 버텼다 뿐인 거지, 버텼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게 다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그냥 섹터, 뭐 업종, 테마, 뭐 이런 거. 뭐 4월달만 해도 적어도 3가지가 좀 먹혔어요. 뭐냐면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하고 자동차주가 많이 선전했잖아요. 그 리오프닝 쪽. 그죠? 근데 5월 되니까 또 요 분위기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요즘 이거 시장 장단 맞춰 따라다니기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신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힘든 시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나마 조금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을지 2편에서 또 다른 시장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